지난 1일 이른 아침, 저희는 인천국제공항으로 모였습니다. 바로 일본으로 가기 위해서인데요. 저희는 일본 도쿄의 대학 3곳을 방문해 현지 학생들과 한반도의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입니다. 이제 떠나볼까요? 약 2시간 걸쳐 도착한 도쿄에서의 이야기, 지금 들려드립니다. 무사히 일본에 도착하고 보니 다소 생소한 이미지들이 눈에 띕니다. 바로 마이 SOS 앱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생겨난 절차로 입국을 도와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복잡하지 않았는데 뭔가 가깝지만 먼 느낌이 드네요. 걱정과 달리 별 문제 없이 입국했습니다. 이 캐릭터들을 보니 정말 일본에 온 것이 실감나네요. 컨텐츠가 국가 이미지를 만든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아, 여기 깨알같이 반가운 한국어도 있네요. 공항에 내리면서 첫째 날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일정을 위해 사전에 준비된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번에 기자활동을 맡은 엄경석 학생은 현장을 생생히 기록하기 위해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네요. 이제 저희는 숙소로 이동합니다. 숙소 로비에 비치된 신문에는 한국의 소식도 담겨 있었는데요. 이웃나라에서 일어난 비극에 이들도 관심을 갖습니다. 가깝지만 멀게 느껴졌던 한일 양국에서 일어난 일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간단히 짐을 정리하고 첫 일정을 위해 출발했습니다. 저희가 도착한 곳은 바로 와세다 대학교. 이곳에서 한일 관계에 대해 연구하며 박사과정 진행 중인 이성민 씨에게 학교와 본인의 연구에 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와세다 대학에서도 유명한 정치경제학부 건물 내에서 담소를 나누었는데요. 이곳에서 일본 역대 총리 7명이 배출되었다고 합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던 중 눈에 띄는 한 판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전쟁에 관한 내용인데요. 평화운동을 하시던 분은 관심있게 지켜보던 저희에게도 이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 와세다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도 반전 시위가 있음을 알려주었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평화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너무 반가웠던 하루였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히 떠났습니다. 바로 동경대학교에 가기 위해서인데요. 동경대학교는 일본 엘리트 배출의 산실이자 한국대학에 재직 중인 교수를 많이 배출하는 곳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저희를 기다린 아주 특별한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캠퍼스를 둘러보며 벌써 친해진 모습이네요.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바로 동경대 학생들과의 토론 시간입니다. 발표를 맡은 두 학생은 시작에 앞서 긴장을 풀어보려 장난을 치기도 하네요. 그리고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인근 지바현에서 달려오신 탈북민 박명호 선생님도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에게 3박 4일 동안 도움을 주신 두 교수님들께서도 토론의 진행을 위해 함께 해주셨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행사, 조용현 학생의 발표로 시작되었는데요. 탈북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헤어짐도 이상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6.25 때 생긴 이상가족분들과 탈북하는 과정에서 서로 헤어진 이상가족분들에 대해서 다루고, 인천이라는 접경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으로서 또 한마디 했었습니다. 조용현 학생이 제기한 이상가족 문제에 대해 일본 학생들도 집중해서 경청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경석 학생 또한 본인의 경험담을 빌어 우리가 잊고 사는 한국전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내용의 발표를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발표를 듣고 질문이 생겼다는 일본 학생 요시모토 사키. 자신의 한국 친구들 사례를 들어 한국 내 청년들이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궁금해했는데요. 특히 사키 학생은 내년에 서울대 국제대학원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북한과 접경한 경인 지역의 주변 친구들이 가진 통일에 대한 바람을 대신 전해주었습니다. 이어서 경석 학생은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공감대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다양한 국가들이 대화를 통해서
통일이라는 곳으로 좀 나아가는 대화를 많이 하게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짧지만 의미 있던 시간, 일본 학생들에게도 그랬기를 바라며 저희의 평화와 통일의 염원이 담긴 한반도 문양의 컵을 선물로 증정하기도 했습니다. 한 학생에게 그날의 소감을 물어보았는데요. 통일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시간이 짧아서 너무 섭섭해요. 앞으로도 오늘 만난 그 친구들한테 다시 교류를 하고 싶습니다. 두 학생은 저희와 시간을 더 보내길 희망했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평화에 대해 정치,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에 대한 공감대를 가졌던 경석과 아렌 학생, 두 사람은 부쩍 가까워진 듯합니다. 타바사는 저희와 찍은 사진 중 베스트 컷을 고르고 있네요. 일본 학생들에게 직접 통일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유익한 하루였습니다. 셋째 날에는 게이오 대학에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경제 산업 인력을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미 국내 대학과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도 귀한 분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특히 게이오 대학생들과의 만남을 연결해준 나루세 토모히로치와 일본의 정치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 첨예하게 나뉘는 문제에 대해 설명을 들으며 서로의 입장 차이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언젠간 풀어가야 할 문제고 그거를 어떻게 풀어가지고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어떤 위치를 선점하고 어떤 그 자리를 잡느냐가 중요한데 그거에 있어서는 일본과의 관계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역사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그런 것을 잡아갈지 이런 고민을 좀 혼자 많이 고심하게 하는 그런 활동이었어가지고 뜻깊은 시간을 뒤로하고 저희는 새로운 곳으로 떠났습니다. 바로 요코하마 해상보안자료관인데요. 이날은 일본의 공휴일이라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전시된 배 한 척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사실 이 배는 2001년 규슈에 침입한 북한 공작선인데요. 그날의 일을 잊지 않고자 관련 자료들을 전시해 두었습니다. 심각했던 순간이었음을 보이는 총알 자국들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경석 학생과 용현 학생은 어딘가에 멈춰서서 한참 보았습니다. 바로 공작선 내부였는데요. 저 역시 묘한 긴장감이 들어 오래도록 보았습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당시 교전 상황을 기록한 영상도 볼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며 다시금 남북분단이 비단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님을, 또 평화로운 일상의 소중함을 실감했습니다. 자료관을 나오니 다시금 평화로운 일상이 눈에 들어옵니다. 부모님과 나들이 온 귀여운 아이의 모습도 보이네요.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결코 그냥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위해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이해하고 배워가며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북한과 접경한 경인지역 청년들이 DMZ 넘어 아시아로 떠난 3박 4일의 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짧지만 강한 여운이 남는 것은 우리의 손끝이 평화에 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이번 한일 청년 교류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의 평화의 물결이 밀려오길 바라봅니다.